100억 원 가치의 판교 유니콘 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회사 사내 유치원에서 벌어진 일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6살 아이들 앞에서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멈춰보겠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어요. 15년 탐정 일을 하면서 이렇게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부부, 성공한 기업,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음모. 사실 이 사건의 진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 제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어요. 한 여성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탐정 사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판교에서 가장 성공한 부부 중 하나로 알려진 분들이 저를 찾아오신 건 지난 3월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평범해 보이는 부부 갈등 상담이 대한민국 스타트업계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스캔들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따라 사무실이 유난히 조용했어요. 봄비가 내리는 오후, 예약도 없이 찾아온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여성을 보는 순간 범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명품 가방에 깔끔한 정장,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분명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의뢰인이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녹음 같은 건 안 하시죠? 이 이야기가 밖으로 나가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안심시켜드리자 그제서야 긴장이 풀린 표정으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김지은이고요. 나이는 39살입니다. 남편과 함께 판교에서 일하고 있어요. 말을 하다가 잠시 멈추더니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테크노밸리 쪽에서 일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쪽 사정을 아시는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일 때문에 오셨는지 물어봤습니다. 지은 씨가 깊은 한숨을 쉬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이상해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회사가 이상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남편분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IT 회사를 운영해요. 핀테크 분야에서는 꽤 알려진 기업이에요. 직원이 200명 정도 되고 회사 가치도 1000억 원은 넘을 거예요. 그러고는 자랑스러우면서도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회사 사내 유치원 원장을 하고 있어요. 남편이 직원들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정말 좋은 복지제도네요. 그런데 무엇이 이상하신 거죠? 지은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몇 달 전부터 남편이 회사 일로 새벽에 나가는 날이 많아졌어요. 주말에도 급하게 나가고요. 손가락을 꼬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회사가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뭔가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요? 제가 물어보자 지은 씨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뭔가 미리 정리해 온 것 같았어요. 첫 번째로는 새벽에 나간다고 할 때마다 꼭 회사 인사팀에서 연락이 와요. 목소리가 되게 젊은 여자 직원인데 목소리에 약간의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전에는 회사 일을 집에서도 자주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일절 말을 안 해요. 그 정도로는 단순히 바빠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지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이상해요. 사내 유치원 운영비가 갑자기 2배로 늘었거든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그런데 아이들 수는 오히려 줄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확실히 이상하네요. 남편분께 직접 물어보셨나요? 물어봤죠. 그런데 대답이 너무 이상했어요. 지은 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회사가 잘 되니까 복지를 늘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다른 복지는 하나도 늘어난 게 없어요. 저는 수첩에 메모를 하면서 지은 씨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15년 탐정 경험상 뭔가 복잡한 사건의 냄새가 났거든요. 혹시 남편분이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하시는 건가요? 지은 씨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뭔가 그것보다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불안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회사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남편을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나요? 며칠 전에 우연히 남편 서재에 들어갔는데 책상 위에 법무법인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화면에 뭔가 계약서 같은 게 떠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깜짝 놀라면서 급하게 닫더라고요. 혹시 그 계약서 내용을 보셨나요? 자세히는 못 봤어요. 하지만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봤거든요. 지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내 유치원이라는 단어도 봤어요. 그 순간 제 직감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 의혹 사건이 아니었어요. 남편분과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10년 됐어요. 대학교 선후배 사이였고 남편이 창업할 때부터 함께 했어요. 그러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가진 적금이랑 보험을 모두 해약해서 초기 자본금을 만들었거든요. 아드님은 몇 살이신가요? 6살이에요. 제가 운영하는 사내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아이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해요. 새로운 선생님이 왔다고. 그런데 제가 고용한 적이 없거든요. 새로운 선생님이요? 네. 아이 말로는 아빠가 데려온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젊고 예쁘다고. 지은 씨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CCTV를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더 이상한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치고 있었어요. 혹시 남편분께서 최근에 투자나 새로운 사업 이야기를 하신 적 있나요? 지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전쯤에 회사를 더 키우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존 투자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투자자를 찾고 있다고 했는데 그분이 좀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그 투자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아시는 게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분이 사내 유치원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투자자가 유치원에 관심을 가지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지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으로는 이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직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남편분이 최근에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바꾸시거나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신 적 있나요? 지은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밀번호는 모르겠고, 다만 요즘 새벽에 전화를 자주 받아요. 그것도 화장실에 가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서 택배가 왔는데 남편이 급하게 가져가더라고요. 그 택배 보내는 사람 이름 기억하세요? 박민호라고 되어 있었어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는데 제가 메모를 마저 정리하고 지은 씨를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무슨 뜻이세요?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남편분 주변에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 사내 유치원이 있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결과가 예상과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진실을 알고 싶으신가요? 지은 씨가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꼭 알고 싶어요. 제 아이와 제 인생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렇게 저는 김지은 씨의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 사건이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가장 복잡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될 거라는 걸. 조사를 시작한 첫날, 저는 지은 씨가 근무하는 회사를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한 빌딩에 위치한 이 회사는 겉보기에는 정말 성공한 스타트업의 모습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느꼈습니다. 뭔가 일반적인 회사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직원들이 너무 조용했고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 같았거든요. 수용 데스크에서 사내 유치원 위치를 물어봤을 때 안내 직원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잠시만요. 사내 유치원 방문은 사전에 허가를 받으셔야 해요. 당황한 표정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원장님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분 후 지은 씨가 직접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무실에서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탐정님, 죄송해요. 갑자기 오시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했습니다. 잠깐 밖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회사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은 씨가 커피를 주문하는 손이 계속 떨리는 게 보였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어젯밤에 남편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고용했냐고 묻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앞으로는 조심하라고 하면서 조심하라고요? 네. 요즘 회사에 이상한 사람들이 드나든다고. 특히 사내 유치원 쪽을 주의하라고 하더라고요. 지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출근했는데 제 사무실 열쇠가 바뀌어 있었어요. 열쇠가 바뀌었다고요? 네. 총무팀에서는 보안 강화 때문이라고 하는데 왜 저한테 미리 말을 안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혹시 오늘 사내 유치원 상황을 볼 수 있을까요?
지은 씨가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스럽게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학부모로 소개해 주세요. 우리는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내 유치원이 있는 3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지은 씨의 긴장감이 저에게도 전해졌어요. 사내 유치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예상보다 훨씬 적었어요. 15명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공간은 50명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크기였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젊은 여성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은 씨가 고용한 적이 없다고 했던 바로 그 선생님이었어요. 그 여성은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아이들을 매우 친숙하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여기서 일한 것처럼요. 지은 씨가 그 여성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그 여성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아이들이 정말 착해요. 특히 민준이가. 아, 원장님 아드님이죠?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제가 그 대화를 들으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성이 아이들 이름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 온 사람치고는 말이죠. 지은 씨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민준이 친구 어머님이에요. 견학 차 오셨거든요. 그 여성이 저를 보더니 잠시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아이들아, 조금 있다가 특별한 선생님이 오실 거야. 그때까지 조용히 놀고 있어야 해. 특별한 선생님이요? 지은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아, 네. 대표님께서 섭외하신 특별 강사님이요. 오늘 첫 수업이에요. 그 여성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원장님께 말씀 안 드렸나요? 지은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꽤 잘생긴 남자였어요. 손에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고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특별 강사로 오게 된 박민호입니다. 그 순간 제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박민호. 지은 씨가 어제 말했던 택배 보낸 사람의 이름이었거든요. 지은 씨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제 쪽을 바라봤어요. 박민호라는 남성이 아이들에게 다가가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건 정말 재미있는 거야. 비밀놀이를 할 건데.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는데 발신자가 익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지금 즉시 그곳을 떠나세요. 위험합니다. 저는 지은 씨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사내 유치원을 나왔어요. 복도로 나오자마자 지은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탐정님, 저 사람이 택배 보낸 박민호예요. 그런데 왜 여기 있는 거죠? 저도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겠어요. 우리는 급하게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로비에서 지은 씨의 남편을 마주쳤어요. 지은 씨의 남편은 40대 초반의 단정한 인상이었는데 저를 보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분은 누구야? 아, 민준이 친구 어머님이에요. 사내 유치원 견학 오셨거든요. 지은 씨가 재빨리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의심하는 듯한 눈빛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오늘은 특별 프로그램이 있어서 견학하기에는 좀 부적절할 것 같은데요. 남편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시는 게 좋겠어요. 지은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특별 프로그램이요? 저는 그런 이야기 못 들었는데. 아, 갑자기 정해진 거라서. 나중에 집에서 이야기해. 남편이 지은 씨의 말을 자르면서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지은 씨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탐정님. 남편이 거짓말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특별 프로그램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분명히 말했거든요. 오늘은 일정이 없다고. 지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 박민호라는 사람을 아는 것 같았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반응했거든요. 그때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익명의 문자였어요. 내일 오후 3시 강남역 2번 출구에서 만나요.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은 씨에게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누가 보낸 걸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거고요. 지금까지의 단서들을 정리해보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남겨주시고 이런 수사 과정이 흥미로우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자, 이제 정말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음날 오후 3시, 강남역 2번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도 함께 왔는데 어젯밤 잠을 못 잔 듯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시간이 되자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여성이었는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혹시 탐정님이세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문자 보내신 분이시군요. 그 여성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지은 씨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장님. 왜 여기 계세요? 지은 씨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어머, 혜진 씨, 당신이 문자를 보낸 거예요? 혜진이라는 여성이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원장님께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 혜진 씨는 그 회사 인사팀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26살의 성실한 신입사원이었는데 최근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혜진 씨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면서 말했어요. 원장님, 죄송해요. 진실을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무슨 증거요? 지은 씨가 초조하게 물어봤습니다. 혜진 씨가 파일을 펼치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원장님께서 탐정님께 의뢰하신 걸 알고 있었어요. 깜짝 놀라는 우리를 보며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님이 직접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요? 대표님이 원장님을 감시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즉시 보고하라고. 혜진 씨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회사 보안 때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뭐가 있었나요? 혜진 씨가 파일에서 몇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들을 보세요. 대표님이 저한테 준 지시사항들이에요. 첫 번째 문서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치밀했거든요. 김지은 원장의 일상 패턴 파악 및 기록, 외부인과의 접촉 시 즉시 보고, 사내 유치원 방문객 명단 작성, 원장실 컴퓨터 사용 내역 확인. 지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남편이 저를 감시하라고? 혜진 씨가 두 번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더 충격적이에요. 박민호 씨와 관련된 계약서예요. 그 계약서를 보는 순간 저는 이 사건의 진짜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특별 강사 계약서 박민호. 계약 기간 3개월. 목적 사내 유치원 아동 대상 특별 교육 프로그램. 특이사항 모든 수업은 원장 부재 시에만 진행.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계약서 하단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본 계약은 김지은 원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 목적도 포함함. 지은 씨가 그 내용을 읽고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부적절한 행위라니. 저한테 무슨 부적절한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혜진 씨가 조심스럽게 세 번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게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그 문서는 법무법인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성추행 혐의 관련 증거 수집 계획서.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상 김지은 사내 유치원 원장. 혐의 미성년자 대상 부적절한 신체 접촉. 증거 수집 방법. 1점 아동 진술 확보. 2점 CCTV 영상 조작. 3점 목격자 확보 박민호. 예상 결과 원장 해임 및 형사 고발. 지은 씨가 그 내용을 읽고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언제 아이들한테. 혜진 씨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건 모두 거짓이에요. 대표님이 꾸민 일이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혜진 씨가 목소리를 낮추며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대표님이 원장님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그때 혜진 씨가 마지막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 문서를 보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이혼 후 재산 분할 예상안. 김지은 명의 자산회사 지분 40%, 부동산 3건, 예금 20억, 성추행 혐의 시 재산 분할 비율 김지은 0%. 그리고 그 아래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부인 이소영 29세. 혼인 예정일 김지은 이혼 성립 후 3개월 이내. 지은 씨가 그 내용을 보고는 주저앉듯이 의자에 쓰러졌어요. 이소영. 그 사람이 사내 유치원에 온 새로운 선생님이에요. 혜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박민호 씨는 이소영 씨의 남자친구예요. 대표님이 둘 다 고용한 거죠. 저는 이제야 이 치밀한 계획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새로운 여자와 재혼하기 위해서 지은 씨를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계획은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갔어요. 혜진 씨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경찰에 신고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박민호 씨가 목격자로 나서고 아이들 진술도 이미 녹음해뒀거든요. 아이들 진술이요? 어제 특별 수업 시간에 박민호 씨가 아이들한테 유도 질문을 했어요. 원장님이 이상한 행동을 했는지 묻면서 혜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박민호 씨가 시키는 대로 대답했어요. 그때 지은 씨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안 돼요. 제 아들도 거기 있었잖아요. 우리 민준이까지. 혜진 씨가 급하게 지은 씨를 진정시켰습니다. 다행히 민준이는 빠져 있어요. 대표님이 그날은 민준이를 일찍 보내라고 했거든요. 왜 증거도 없이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는 거죠? 혜진 씨가 마지막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사실, 회사가 부도 위기예요. 투자금을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그 책임을 원장님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회사 장부를 보니까 사내 유치원 운영비가 2배로 늘어난 게 아니라 그 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어요. 혜진 씨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대표님이 이소영 씨 명의로 부동산을 샀거든요. 그 돈이 모두 회사 돈이에요. 지은 씨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회사 돈을 횡령해서 새 여자한테 집을 사준 다음 그 책임을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원장님이 성추행범이 되면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해지고 회사 지분도 모두 가져갈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사건의 악랄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15년 탐정 일을 하면서 이렇게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을 본 적이 없었어요. 혜진 씨,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혜진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무고한 선생님이 성추행 누명을 쓰고 인생이 망가지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원장님이 그런 일을 당할 뻔하다니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 씨 남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급한 일이 생겼어. 목소리에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에 경찰이 와 있어. 당신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다고. 지은 씨가 전화를 받고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벌써 시작된 거예요? 혜진 씨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계획보다 하루 빨라졌네요. 아마 탐정님이 개입한 걸 알고 서둘렀나 봐요. 그때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은 씨, 집에 가세요. 하지만 절대 혼자 가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가세요. 저는 혜진 씨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 정말 확실한 거죠? 혜진 씨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도 있어요. 더 확실한 증거요? 대표님과 이소영 씨, 박민호 씨가 함께 계획을 논의하는 녹음 파일이 있어요. 혜진 씨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녹음한 거예요. 그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정말 소름 끼치는 내용이었습니다. 남자 목소리로 추정되는 지은 씨 남편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야. 내일 경찰 신고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나. 여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너무 잔인한 것 같은데. 또 다른 남자 목소리, 아마 박민호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까지 온 건데 뒤로 물러설 수 없잖아. 그리고 우리도 이미 공범이야. 그리고 다시 지은 씨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이가 감옥에 들어가면 모든 게 내 것이 돼. 회사도 재산도 모두. 마지막으로 들린 말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아이는 어떡하죠? 민준이? 그 아이는 사실 내 친자가 아니야. DNA 검사 결과가 나왔거든. 그 순간 지은 씨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편의 배신뿐만 아니라 아들마저 부정당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완벽한 증거였어요. 그리고 혜진 씨의 행동에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혜진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당신은 정확히 누구 편인가요? 혜진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역시 탐정님답네요. 저도 이제 말씀드려야겠어요. 혜진 씨가 가방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는 지은 언니 편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저희는 자매거든요. 뭐라고요? 지은 씨가 깜짝 놀라며 혜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저예요. 혜진이요. 혜진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저를 알아보지 못할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많이 변했으니까. 지은 씨가 혜진 씨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눈이 커졌어요.
혜진아. 정말 혜진이야? 그런데 왜? 저는 일부러 언니 회사에 취직했어요. 형부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혜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언니가 결혼하고 나서 연락이 뜸해졌는데 가끔 만날 때마다 뭔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혜진 씨가 처음부터 언니를 보호하기 위해 잠입한 것이었어요. 그럼 이 모든 증거들은 형부의 진짜 계획이에요. 제가 1년 동안 수집한 거거든요. 혜진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은 씨가 혜진 씨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혜진아.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혜진 씨가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거든요. 그런데 언니,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혜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DNA 검사 결과, 그것도 조작된 거예요. 뭐라고요? 형부가 가짜 DNA 검사 결과를 만든 거예요. 민준이는 분명히 형부 아들이 맞아요. 혜진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진짜 DNA 검사 결과는 이거예요. 제가 민준이 머리카락이랑 형부 머리카락을 가져다가 다른 병원에서 검사받았거든요. 그 결과를 보니 정말로 친자 관계가 확실했습니다. 그럼 남편이 왜 그런 거짓말을 아이까지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혜진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언니와 민준이를 모두 버리고 젊은 여자와 새 출발을 하려던 거죠. 그때 지은 씨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지금 즉시 집에 와. 경찰이 기다리고 있어. 변명하지 말고 순순히 인정해. 지은 씨가 그 문자를 보고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장을 내야겠어요. 저는 혜진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 법정에서 통할까요? 네. 저는 법학과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증거들은 법적으로 유효한 방법으로 수집했거든요. 혜진 씨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형부가 횡령, 위증, 무고죄로 처벌받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역공을 시작할 때인 것 같네요. 우리는 즉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지은 씨가 성추행 혐의로 조사받기 전에 먼저 남편의 범죄를 신고하기 위해서였어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담당 형사에게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형사도 녹음 파일과 서류들을 확인하고는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증거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입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 지은 씨의 남편이 횡령과 무고죄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박민호와 이소영도 공범으로 함께 체포되었고요. 지은 씨가 집에 돌아갔을 때 남편은 이미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경찰이 아니라 민준이었어요. 엄마, 어디 갔었어? 민준이가 엄마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지은 씨가 아들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야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그날 밤, 혜진 씨와 지은 씨는 오랜만에 자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을 통해 가족의 진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사건이 종료된 지 석 달 후, 지은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탐정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 후 어떻게 지내세요? 회사는 제가 인수했어요. 직원들이 저를 믿고 따라줘서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었거든요. 지은 씨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혜진이가 제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민준이는 어떤가요? 잘 지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빠가 왜 안 오는지 많이 물어봤는데 이제는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는 조금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에게는 나쁜 아빠보다 좋은 엄마와 이모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전 남편은 어떻게 되었나요?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어요. 횡령 금액이 크고 무고죄까지 있어서 지은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죠. 이소영 씨와 박민호 씨는? 이소영 씨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박민호 씨는 8개월 실형이었어요. 그러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둘 다 제 남편에게 이용당한 면도 있거든요. 남편이 거짓말을 많이 했으니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 사건의 진짜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배우셨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지은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도 알게 되었고요. 진짜 가족이요? 네. 혈연으로만 이어진 게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지은 씨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진이가 저를 위해 1년 동안 위험을 감수한 것처럼요. 혜진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언니 곁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민준이도 혜진 이모를 정말 좋아해요. 지은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끔 혜진이가 그래요. 언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이라도 의심스러우면 확인해 보세요. 지은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진실을 아는 것이 무서워도 모르는 것보다는 낫다는 걸 기억하세요. 저는 지은 씨와 작별 인사를 나누며 이 사건을 통해 배운 소중한 교훈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둘째,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 셋째, 가족의 의미는 혈연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지은 씨처럼 위기에 처했을 때 혜진 씨처럼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기에 이 세상은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기억하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을 거라는 것을. 이것으로 오늘의 사연 탐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탐정 사연이었습니다.